지난해 북한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37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3월부터 국내 총생산 GDP 집계액이 소폭 늘어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순수 서민 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 사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일자리가 40만 개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서 닷새째 상승을 했습니다. 2000선 목전까지 다다랐는데요. 증권부 강광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시황부터 알려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8% 상승한 1996.89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뉴욕 증시가 미국의 3, 4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호조에 힘입어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오름세로 출발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후 들어 외국인의 매수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가 힘을 보태며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개인이 2,600억 원을 팔아치우며 홀로 차익 실현에 나선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00억 원, 2,200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결정으로 증시의 불확실성 해소와 미국 경제지표의 호조세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 보험, 은행 등이 올랐으며 의료정밀, 의약품 업종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는 삼성전자가 외국계 매수세에 소폭 상승한 가운데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나란히 1%대로 올라 마감됐습니다. SK하이닉스도 디램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4.11% 올랐습니다. 네, 자, 증권사들이 올해도 전년도들과 거의 비슷한 분위기로 양치기 소년이다. 이런 좀 소리를 듣게 될 전망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올해 국내 증권사 리서치 센터는 또 한 번 양치기 목동이란 소리를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증시 패장이 4거래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주가가 비이성적으로 급등세를 타지 않는 한 모든 증권사의 예상치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들은 올해 코스피 고점을 2200포인트 이상으로 잡았지만 기업의 이익 부진과 엔저 현상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면서 증시가 전망치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해 말 증권사들이 제시한 2013년 코스피 지수 전망치는 평균 1825에서 2293포인트였습니다. HMC 투자증권은 1755에서 2554포인트를 예상 밴드로 내놓았는데요. 또 한국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삼성증권 등도 코스피 지수가 2300포인트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들의 예측은 예외 없이 벗어났습니다. 올해 코스피 지수 최고점은 종가 기준으로 지난 10월 30일 기록한 2059.58포인트에 그쳤습니다. 증권사들의 장밋빛 전망이 틀린 이유는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일본 엔저 현상, 중국의 경기 회복 부진 등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해외 변수들도 코스피 지수 상승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올해 외국인이 시장에서 집중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네, 올 하반기 외국인의 관심은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와 네이버에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7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총 13조 원 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이는 2010년 하반기 15조 후반대 이후 최고치입니다. 외국인의 시가총액 비중도 지난 6월 말 33.87%에서 현재 35.57%로 높아졌는데요. 올해 하반기 외국인이 절대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외국인은 올 하반기 삼성전자를 3조 7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나 시가총액을 고려한 외국인 순매수 강도는 SK하이닉스가 가장 컸습니다. 7월부터 현재까지 외국인은 SK하이닉스 주식 2조 4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이는 20일 현재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의 9.7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네이버 역시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2조
1조 2천억 원으로 삼성전자보다 작았지만 시총 비중 매수 강도는 5%로 삼성전자보다 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광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37만 원에 불과해 남한이 1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국내외 자료를 수집해 발표한 2013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를 보면 북한의 1인당 GNI는 한국 돈으로 137만 원, 남한은 2,559만 원이었습니다. 북한의 국민 총소득은 33조 원으로 남한이 북한보다 38.2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무역 총액은 남한이 1조 675억 달러로 북한의 157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국민개정책의 기준 개편을 마무리하는 내년 3월부터는 국내 총생산 GDP 집계액이 소폭 늘어나게 됩니다. 새 기준에서는 음악과 드라마, 영화, 문학 등 예술품 원본의 제작비와 기업 및 정부의 연구개발 지출을 무형 고정 투자로 편입합니다. 군함, 잠수기, 전투기 등 파괴 목적용 군사 장비도 고정 자산으로 처리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김승철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지식재산 생산물이 여러 해에 걸쳐 생산에 기여하는데도 한 해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면서 나타났던 비일관성이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형 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 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며 내년 설 명절을 계기로 특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매년 새해가 되면 대통령의 신년 구상과 어젠다,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밝혀오곤 했다며 그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내년에는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일자리가 40만 개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지만 고령층 시간제 중심이고 청년층 취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경제성장률을 3.8%로 가정했을 때 40만여 개가량 신규 일자리가 생기고 전체 고용률은 59.8%로 올해보다 0.3%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자영업 분야도 포화 상태가 계속되고 유통, 제과, 제빵은 진입 규제가 이어져 신규 진입자 수가 둔화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오늘 정몽구 회장 주재로 양재동 본사에서 하반기 해외 법인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11월까지 전년 대비 6% 증가한 690만 대 판매해 올해 목표인 741만 대를 뛰어넘어 750만 대 이상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몽구 회장은 내년은 세계 자동차 시장이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 성장 국면에 접어드는 중요한 시기라며 생산과 판매 전 부문이 기본으로 돌아가 기초 역량을 탄탄하게 다지라며 강조했습니다. 외국산 제품의 덤핑을 막은 결과 국내 기업의 경영이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반덤핑 조치를 취한 11건에 대해 조치 전후 2년간 국내 관련 25개 기업의 경영 지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5개 기업의 매출은 철강, 섬유 등 외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전에 총 1조 9천억 원에서 조치 후 2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나고 시장 점유율은 67.9%로 4.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1.4에서 4.4%로 흑자 전환하고 공장 가동률은 5.8%포인트 상승하며 고용은 6.8% 증가했습니다. 네, 올 한 해는 참 굵직굵직한 금융계 이슈가 많았습니다. 동양 사태도 있었고요. STX 등 내로라는 기업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17년 만에 우리 금융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 이런 중요한 일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이 금융 당국과 또 금융업계 간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부 임세원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이 당국과 금융업계 간의 이견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우리 금융지주 산하 계열사에 대해 강력한 매각 의지를 갖고 있는데요. 문제는 정부가 세운 일괄 매각 원칙을 우리금융 이사회 일부가 반대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금융 계열사 중 금융업계가 가장 주목한 매물은 우리투자증권인데요. 정부는 인기가 높은 우리투자증권에 인기가 낮은 우리아비바생명,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자산운용을 묶어파는 일괄 매각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우리투자증권 이외의 계열사만 사는 것도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농협금융지주가 우리투자증권과 나머지 3개의 계열사까지 묶어 가장 높은 가격을 써냈는데요. 정부의 원칙대로라면 농협지주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반면 KB금융지주는 우리투자증권에 가장 높은 가격을 쓰고 나머지 계열사 중 일부에 대해 마이너스 가격을 적어냈습니다. 즉 4개 계열사 중 총 인수 가격은 농협지주가 높지만 우리투자증권만 놓고 보면 KB지주가 높은 인수가를 낸 것입니다. 정부가 애당초 밝힌 원칙은 우리투자증권을 사려면 나머지 계열사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인데 KB지주가 우리투자증권을 높게 나머지는 마이너스로 손해낸 바람에 우리금융 이사회의 사회이사 7명 중 2명은 일괄 매각 원칙을 바꿔 KB지주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자, 그러면 금융업계가 이처럼 당국이 정한 원칙을 훼손하려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정부는 우리금융 모든 계열사를 매각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금융 사회이사 입장에서는 모든 계열사 매각보다는 알짜 계열사의 헐값 매각 시비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농협금융지주가 우리투자증권을 가져간다면 우리금융 사회이사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우리투자증권을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괄 매각 원칙을 깨서라도 우리투자증권을 최고가를 낸 KB금융지주에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개별 매각도 가능하다고 한 정부 입장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투자증권을 사려면 나머지도 같이 사야 한다는 정부의 원칙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정부는 우리투자증권 이외 나머지 계열사에 대해서만 개별 입찰을 허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금융이사회 쪽이 금융당국에 공기를 들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투자증권 매각의 결정권은 우리금융이사회가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일괄 매각 원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금융이사회에 설득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와 우리금융 양측이 대립하는 사이 20일로 예정했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은 24일로 미뤄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기업에 대한 구조 조정도 이 채권단인 그 금융회사와 또 당국 간의 이해가 상당히 엇갈리는 영역일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부실 기업에 돈을 빌려준 은행 등 채권단은 기업이 어려워지면 기업 가치를 실사하고 살아날 가망이 있을 때만 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문제는 살아날 기업과 죽을 기업을 어떻게 가려내냐는 것인데요. 그동안은 금융당국의 입김이 강해 죽을 기업도 채권단을 설득해 살려내곤 했습니다. 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인 채권단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주무른다는 비판을 들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대기업 한 곳이 무너지면 수많은 하도급 업체와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주고 관련 업계에도 파장을 미치기 때문에 채권단의 이해관계에만 맡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국이 채권단을 윽박질러 기업을 지원하던 시대는 지난 모양입니다. 쌍용건설 구조조정 과정에서 당국의 지원 요청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은 아직 지원에 부동력입니다. 분할까지 지원하지 못하면 쌍용건설은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 구조조정 협약 대상 기관인 채권단과 달리 협약 의무가 없는 군인공제회가 비협약 채권자로 쌍용건설 사업장에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채권단이 지원을 거부하고 채권단과 군인공제회 간 이견도 있어서 정부의 지원 요청이 받아들여지기에는 더욱 힘든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금융 민영화나 쌍용건설 지원 모두 금융업계 각자의 입장만 따라가면 시장 원리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전체 국가 경제에는 타격을 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당국이 일방적으로 업계를 밀어붙이는 시대가 지난 만큼 금융당국의 새로운 설득형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자, 이 전체 국가 경제의 이득이냐 아니면은 각 금융회사의 이득이냐 이것이 상충할 때 그 합일점을 찾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노릇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맞춰서 좋은 그런 협의와 또 합의를 일궈내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임세원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상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공기관 수장들에게 부채 감축, 방만 경영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기와 상관없이 조기 교체까지도 하겠다고 초강수를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장을 모두 소집해 간담회를 열고 몇몇 공기업의 경영 혁신안을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장의 위기의식과 실천 의지 부족이 드러났다며 공공기관 변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직시해 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내년을 공공기관 정상화 원년으로 선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창규 KT 회장 내정자는 KT 면접 과정에서 글로벌 성공 전략을 최대 경쟁력으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내정자는 KT 회장 면접에서 자신의 업무 능력의 포인트가 반도체 개발 자체보다 한 회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이끈 성공 전략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가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반도체 개발 자체보다 해외 반도체 시장 개척에 대한 전략이 더 컸음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업계에서는 황 내정자가 내년부터 포화 상태인 국내 통신 시장을 넘어 글로벌 전략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아산공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지붕 설치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완공하고 본격 전력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중부발전과 공동으로 시공한 태양광 발전소는 아산공장 내 4개 공장 지붕에 4만여 개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고 연간 1,15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아산공장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으로 생산하는 전력은 3,200가구가 1년 동안 안정적으로 쓸 수 있으며 생산된 전력은 한국전력에 판매돼 아산시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 공급됩니다. 기아 자동차는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K-시리즈 모델이 2011년 7월 이후 지난달까지 60만 대 이상을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기아차의 중국 판매량 49만여 대 중 K-시리즈 세계 모델의 판매량은 30만여 대로 61.7%를 기록했습니다. 기아차 K2 모델은 K3와 함께 최근 중국 질량협회가 발표한 고객 품질 만족도 조사에서 각 차급 1위를 차지하는 등 현지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